결혼 5년 차, 서유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번듯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15만 원짜리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유나를 돈만 밝히는 암탉이라며 매도했고 위자료 한 푼 없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죠. 유나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베란다로 나가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분 뒤 시어머니의 안색은 새파랗게 질리고 맙니다. 그 짧은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20kg짜리 냉동 갈치 상자 밑바닥에서 거무죽죽한 얼음물이 배어나와 비스듬한 시멘트 바닥을 타고 하수구로 흘러들어갔다. 서유나는 검은색 방수 장화를 신고 인천 수산시장 B구역 14호 매장 안쪽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물기에 젖어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해진 장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색과 검은색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천복수는 커다란 플라스틱 고무대야 뒤에 놓인 목욕탕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란 고무줄을 툭툭 튕기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이 아랫지방 놈들, 또 무게로 장난질을 쳤네. 장부에는 분명히 400상자라고 적혀 있는데 계산해보면 왜 2만 원이 비는 거야? 서유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 앞장을 넘겨 생선 비늘이 묻은 글씨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어머니, 여기 어제 기록이 잘못됐어요. 매입 단가를 50원 높게 적으셨는데 그걸 곱해보면 딱 2만 원 차이가 나요. 천복수는 고무줄을 물통에 휙 던져버리고는 장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몇십 년을 계산하며 살았는데 내년한테 훈수를 들어야겠냐? 보나마나 그놈들이 무게 속여서 늙은이 등쳐먹으려고 한 거지. 매장 맨 바깥쪽에서는 남편 천정호가 호스를 들고 빈 스티로폼 상자를 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바지 밑단으로 물이 튀어도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청소만 할 뿐 안쪽에서 오가는 대화에는 철저히 귀를 닫았다. 서유나는 묵묵히 다가가 전자저울 옆에 놓인 계산기를 집어들었다. 수산물 유통회사에서 5년 동안 지역 관리자로 일했던 그녀에게 이런 숫자들은 자신의 손금보다 익숙했다. 단 10분 만에 그녀는 새로 정리한 매입 및 매출 기록을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깔끔하게 옮겨 적어 결제판에 끼웠다. 앞으로 거래처 매입 단가랑 발주 관리는 제가 할게요. 그녀는 결제판을 천복순 앞에 내려놓았다. 천복순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를 힐끗 보더니 안면 근육을 꿈틀거리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끝내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 후 3개월 동안 서유나는 세 곳의 주요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깎아냈다. 매장의 재고 손실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달 적자 언저리에서 허덕이던 매출표에 드디어 흑자가 찍히기 시작했다. 천정우는 여전히 매일같이 호스를 들고 바닥을 청소하며 손님들이 고르고 남은 죽은 생선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주워 담았다. 11월 셋째 주 화요일, 서유나는 위생교육갱신을 위해 구청을 찾았다. 담당 직원이 창구 너머로 영업신고증 원본을 건넸다. 서유나의 시선이 머문 대표자 성명란에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서유나. 그녀는 2년 전 어느 오후를 떠올렸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복잡하게 얽힌 빚 문제를 남겼다. 그 늙은이는 죽어서도 사람 발목을 잡네. 천복수는 당시 뜨끈한 거실 보일러 장판 위에 앉아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으로 쓱 밀어냈다. 밖에 빚쟁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서 가게 명의를 나눠 정호 이름으로 둘 수가 없어. 내 신분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게 제일 깔끔해. 너도 이제 천씨 집안 식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니. 그때 서유나는 인주를 끌어당겨 도장을 찍었다. 결혼을 했으니 한 가족이고 종이 쪼가리에 누구 이름이 적히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가게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왔다. 건물주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 천복수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2번이나 집어 던지며
요즘 건물주들은 사람 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악을 썼다. 서윤아는 아무 말 없이 다음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결혼 전에 모아둔 자신의 전 재산을 건물주 계좌로 이체했다. 새로 받아온 전세 계약서에는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영업신고증 원본을 서류 봉투에 넣고 실을 2바퀴 감아 봉인했다. 매달 마지막 날은 천씨 집안에서 정해놓은 결산일이었다. 밤 9시,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천복순 앞에는 은행 여러 곳의 거래 내역서와 그달의 현금 수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실눈을 뜬 채 한 줄 한 줄 대조했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지폐를 셌다. 서윤아는 빨아둔 행주를 베란다에 널고 거실로 돌아와 그 곁에 조용히 앉았다. 천씨 집안에는 규칙이 있었다. 모든 영업수익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윤아 명의의 카드에 찍히는 입금 내역까지 전부 천복순의 손을 거쳐 통합 관리되어야 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왜 5,000원이나 더 나왔어? 천복순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며칠 전에 냉동창고 냉각기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기사가 며칠 동안 출력을 높여서 돌려보라고 했거든요. 서윤아가 대답했다. 천복순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세어둔 현금 다발에서 10만원권 수표 3장을 빼내 거칠거칠한 손가락으로 탁탁 튕기더니 카페트 위로 쓱 밀어 서윤아 무릎 앞에 멈춰 세웠다. 가져가라. 30만원 반찬 사고 자잘한 거 사기에 충분할 거다. 천복순은 남은 돈을 쇠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젊은 여편네 주머니에 쓸데없이 돈이 많으면 바람만 들어. 내가 너희들 돈줄 쥐고 있는 거 다 이 집안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 다 널 위해서라고. 서윤아는 그 종이 3장을 집어들었다. 얄팍했다. 그녀는 2번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썼던 물컵들을 씻으러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이듬해 1월 새벽 4시. 인천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서윤아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도매시장 칼바람이 몰아치는 입구에 서서 갓들어온 굴 상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배는 이미 남산만하게 불러와서 패딩 지퍼는 억지로 반쯤밖에 올리지 못했다. 입김이 속눈썹에 닿아 하얗게 성에가 끼었다. 천복순은 바람막이 뒤편에 서서 소매에 2 손을 찔러 넣고 있었다. 손 좀 빨리빨리 움직여. 알맹이 작은 것들부터 얼른 골라내고. 임신이 무슨 유세라고 그렇게 엄살이야? 내가 정호 가졌을 때는 도마 위에서 애를 낳을 것처럼 배가 아파도 밤에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물건 다 팔았어. 서윤아는 허리를 굽히고 고무장갑을 낀 손을 얼음물에 담가 굴을 크기별로 분류했다. 허리 아래쪽으로 뻐근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지만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손놀림을 재촉했다. 고무장갑 위로 튄 물방울은 금세 살얼음으로 변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주째 되던 날. 식탁 위에는 소고기 한 점 없는 미역국 한 사발과 밑반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서윤아는 미역국을 반 모금 천천히 삼켰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당기는 통증이 아직 가시지 않아 조금만 허리를 세워도 상처가 찢어질 듯 아팠다. 내일 오후에 가게 좀 다녀와. 천복순은 입안에 밥을 꿀떡 삼키고는 젓가락 끝으로 윤아를 가리켰다. 그 굵직한 거래처 놈들은 내 얼굴만 알아보잖니? 내가 집구석에 그렇게 누워있으면 우리 가게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는 거야? 숟가락을 쥐고 있던 서윤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맞은편에 앉은 천정호는 시금치 나물을 우적우적 씹어 넘기고 있었다. 그는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키고도 아내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 밥그릇만 뚫어져라 보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오후에 잠깐 나갔다 와. 정 힘들면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 서윤아는 식탁 위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사기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그녀는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포겠다. 알겠어요. 2달 뒤. 서윤아는 유통회사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보름 동안 발품을 팔며 수없이 전화를 돌린 끝에 마침내 시내 대형 해산물 프랜차이즈 식당의 장기 납품 계약을 따냈다. 첫 달 정산 결과 가게 순이익은 3배로 뛰었다. 오후 3시, 시장이 가장 한산한 시간. 옆집 건어물 가게 나영주 아주머니가 빈 플라스틱 바구니 2개를 끌며
다가와 서윤아의 도마 앞에 멈춰섰다. 나영주 아주머니는 올해 58부로 시장 바닥에서 반평생을 구른 터라 서윤아가 매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나 아줌의 나영주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등 돌려 물건을 정리 중인 천복순을 슬쩍 곁눈질했다. 시어머니 오늘 수협 부녀회 모임 가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라. 서윤아는 광어 비늘을 벗기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래요. 그 프랜차이즈 계약서 복사본을 들고 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 30년 생선 보는 안목 덕분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 아주 큰 식당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물건 대달라고 사정을 했다나 뭐라나. 나영주 아주머니는 동상에 걸려 튼 서윤아의 손을 보며 혀를 찼다. 내가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녀서 줄대고 계약 따온 거라는 말은 입뻥긋도 안 하더라. 비늘 긁는 칼이 생선뼈에 턱 걸렸다. 서윤아는 손목에 힘을 주어 내리눌렀고 칼날이 거칠게 뼈를 긁고 지나가며 끼기깃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서윤아는 비늘을 말끔히 벗긴 생선을 옆에 있는 물통에 휙 던져 넣었다. 앞치마 위로 물이 튀었다. 나영주 아주머니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휴, 넌 속도 좋다. 내 몸 좀 챙겨가면서 해라. 서윤아의 생일이 있는 달.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학 동창회가 열렸다. 서윤아는 레스토랑 입구 자동문 앞에 서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질 좋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소매 끝을 보았다. 검은색 코트 가장자리는 이미 닳고 닳아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외출하기 전에 샤워를 2번이나 하고 샴푸를 평소보다 3배는 쏟아부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손톱 및 머리카락, 심지어 숨결에서마저 가시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만 같았다. 모임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녀는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떴다. 늦가을 거리를 걷다가 한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쇼윈도 안에는 화려한 시즌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 안에 있는 짙은 남색 스카프 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결혼 5년 동안 그녀는 생필품이 아닌 물건을 자신을 위해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달 용돈 30만 원은 시장을 보고 기저귀를 사고 이따금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을 채워 넣느라 10원짜리 하나 남지 않았다. 계절이 바뀔 때 신는 양말조차 시장 좌판에서 만원에 새 켤레 하는 것을 신어왔다. 그녀는 백화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10분 뒤 그녀는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 스카프의 가격은 15만 원이 그녀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시어머니 천복순이 꼬박꼬박 내역을 감시하는 가족카드를 꺼내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었다. 포스기에서 하얀 영수증이 지지직거리며 뱉어졌다. 서윤아는 은은한 무늬가 박힌 종이 가방을 받아들고 다시 백화점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종이 가방을 가슴품에 꼭 안은 채 코트 너머로 전해지는 네모난 상자의 윤곽을 가만히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식탁 앞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시어머니 천복순이, 그 오른편에는 남편 천정호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시누이 천수진과 매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밑반찬 몇 접시와 이미 반 넘게 비워진 미역국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서윤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발장 위에 종이 가방을 올려두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천복순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치켜뜨며 금박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대학 동창회 다녀왔어요. 서윤아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손을 씻으러 향했다. 동창회 가는데 그딴 걸 사들고 와. 천복순이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현관 쪽으로 걸어가 종이 가방을 확 낚아챘다. 상자가 현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짙은 남색 스카프가 튀어나왔다. 식탁에 앉아있던 천수진이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눈을 번쩍 빛냈다. 어머,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잖아. 나 잡지에서 봤어. 이거 한 장에 15만 원이나 하던데?
거실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다. 천복순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스카프를 집어들고는 그 부드러운 천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쥐어뜯듯 구겼다. 15만 원. 목구멍 하나 제대로 못 가릴 이 천쪼가리에 15만 원을 써? 오늘 제 생일이에요. 서윤아는 제자리에 선 채 시어머니의 손에서 구겨지는 스카프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제가 번 돈으로 샀고요. 내가 번 돈. 천복순이 헛웃음을 치더니 목소리를 꽤 높였다. 시장통에서 생선빈을 벗기는 무쇠칼처럼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였다. 너 천씨 집안으로 시집와서 천씨 밥 먹고 천씨 이불 덮고 자잖아. 내가 가게 나가서 일하는 건 당연한 내 도리야. 이 집안 돈 중에 우리 천씨 돈 아닌 게 어딨어. 그녀는 냅다 손을 치켜들더니 짙은 남색 스카프를 서윤아의 얼굴을 향해 획 집어 던졌다. 스카프는 팔랑거리며 서윤아의 어깨에 내려앉았다가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졌다. 돈 쓸 궁리만 하는 암탉 같은 년. 허구한 날 제 몸뚱이에 건멋들일 생각만 하고 내가 무슨 재벌집 사모님인 줄 알아. 천복수는 윤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퍼부었다. 가게 월세 낼 돈도 빠듯하고 물건 떼올 돈도 모자란 판에 아주 몰래 카드 빼돌려서 호강을 해. 두부 부침을 입안으로 우겨넣고 있던 천정호가 씹던 동작을 멈췄다. 그는 국그릇 옆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엄마, 일단 고정하세요. 그래도 오늘 얘 생일이기도 하고. 서윤아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썹 한 번 꿈틀하지 않고 식탁보 끝자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고정하세요라는 말은 철저히 자기 어머니를 향한 아부성 발언이었다. 옆에 있던 신우이 천수진도 깍두기를 집어먹으며 얄밉게 거들었다. 새언니도 참 눈치 없네. 15만 원짜리 스카프가 웬 말이야? 오빠가 매일 가게에서 바닥 청소하고 수조 닦느라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그 돈 있으면 오빠 방수장화나 좋은 걸로 하나 사주지 그래? 천복수는 아들과 딸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획 돌아서서 텔레비전 장식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맨 아래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힌 그녀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봉투 안에서 종이 몇 장을 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내 진작에 널 알아봤지? 돈줄 하나 간수 못하는 여편네는 이 집안 기둥을 세울 자격이 없어. 천복수는 손등으로 종이를 툭툭 쳤다. 도장 찍어. 내 짐 싸서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서윤아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맨 위에 놓인 종이에는 협의혼의사확 인신청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두 걸음 다가가 서류에 적힌 조건들을 훑어보았다. 재산 분할, 포기, 정신적 손해배상금, 없음, 자녀 양육권, 남편에게 귀속. 서류의 모서리가 약간 말려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막 프린트한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이 서류는 언제부터 이 서랍 속에, 이 집구석에 조용히 숨어 도장 찍힐 핑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오늘은 스카프지만 내일은 설거지하다 깬 밥그릇이 이 서류를 꺼낼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서류를 내려다보는 순간 지난주 화요일 오후 인천 수산시장 B구역 냉동창고 뒤편에서 있었던 일이 비정상적일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은 제빙기가 고장 나 있었다. 옆집 나영주 아주머니가 그녀를 스티로폼 상자 더미 뒤로 쓱 끌고 가더니 손에 핫팩 2개를 쥐어주었다. 유나 아지매,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도저히 열불이 나서 못 참겠네. 나영주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시어머니가 지난달에 수협에 갔더라고. 나도 마침 가게 연장 문제로 들렀는데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시어머니가 가게 도장이랑 온갖 서류 뭉치 들고 대출계 가서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 서윤아는 당시 핫팩에 언손을 녹이고 있었다. 무려 3천만 원이야. 나영주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보증인란에 내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 내가 대출계 아는 직원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가게 확장할 거라고 했대. 근데 유나 아지매,
그거 잘못돼서 펑크나면 꼼짝없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빚이야. 거실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후텁지근했다. 보일러 온도를 너무 높여놓은 탓이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천복수는 팔짱을 낀 채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멸시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늘 그래왔듯 유나가 고개를 숙여 잘못했다고 빌고 돈 낭비한 것을 뉘우치며 다시 그 퀴퀴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천정호는 여전히 식탁보만 노려보고 있었다. 시누이 천수진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딴청을 피웠다. 서윤아는 눈앞에 놓인 이혼 서류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 끝 베란다로 걸어갔다. 어디가? 캥기니까 도망치려고 등 뒤에서 천복순이 빽소리를 질렀다. 오늘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이 집구석에서 잠잘 생각 꿈도 꾸지 마. 서윤아는 베란다 유리 미닫이 문을 열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밤 공기가 순식간에 훅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등 뒤로 유리문을 꽉 닫아 거실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했다. 베란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창밖 아래쪽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이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서늘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연락처를 열고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선배님, 저예요. 서윤아.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경쾌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 유나구나. 진짜 오랜만이네. 시댁 수산시장에서 일 돕고 있다며?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그는 서윤아가 5년 전 유통회사에 다닐 때 직속 상사였던 백기태였다. 3년 전 수산업협동조합본부로 이직하여 현재는 인천지부 여신법무팀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선배님, 업무 절차 하나 여쭤보려고요. 서윤아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평온했다. 수산물 매장 대표자 본인이 영업신고증 폐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내고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백기태가 멈칫했는지 키보드 소리가 뚝 끊겼다. 대표자 본인이면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 챙겨서 구청 가가지고 폐업신고서 한 장만 쓰면 돼. 그 자리에서 바로 접수되고 전산에도 즉시 반영되지. 왜? 너희 집 가게 이제 안 하려고? 네, 안 하려고요. 서윤아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은 어떡하고? 가게가 임대면 폐업할 때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백기태가 직업병처럼 덧붙여 물었다. 계약자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단독으로 건물주한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내면 위약금 떼고 남은 보증금은 무조건 제 계좌로 돌려줘야 하는 거 맞죠? 맞지? 유나 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지?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문을 넘어 거실에서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우는 천복순을 향해 있었다. 선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수협저금리 사업자 대출 심사 기록에 보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코빼기도 비친 적 없고 서명한 적도 없고 본인 확인 전화조차 받은 적이 없는데 대출이 승인되어 나갔다면요. 전화선 너머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백기태의 목소리가 단번에 엄격해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천만 원이요. 제 명의를 보증인으로 세웠더라고요. 지난달 인천지부에서 취급된 건입니다. 서윤아는 일상적인 발주서를 보고하듯 지극히 건조하게 말했다. 만약 제가 당장 내일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랑 수협본부 감사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거 어떤 혐의로 묶이나요? 백기태는 좋기 10초 동안 침묵했다. 본인 동의 없이 인감이랑 신분증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면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야. 고발 들어가는 순간 대출받은 당사자는 형사처벌이고 그거 승인해준 담당 직원도 즉각 대기 발령의 자체 감사 대상이다. 백기태가 목소리를 낮췄다. 유나 너 이거 확실하게 알아본 거 맞아? 장난으로 찔러볼 사안이 아니야.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서윤아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냉기가 감도는 베란다에 1분쯤 가만히 서서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텅 빈 아스팔트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텅 빈 심야버스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다시 거실로 들어섰다. 후텁지근하고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천복수는 이미 식탁 앞으로 돌아가 앉아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있었다. 천수진의 남편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천정호는 여전히 밥그릇에 남은 밥알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고 있었다. 서윤아는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천복순을 똑바로 응시했다. 방금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서윤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거실 안에서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천복순이 물컵을 탁 내려놓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전화는 왜? 친정집 그 거지 같은 친척들한테 돈이라도 꿔달라게? 내 똑똑히 말해두는데 오늘은 누가 와도 소용없어. 수협본부 여신법무팀 백기태 부장님께 걸었습니다. 서윤아는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짚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 어머니, 제가 저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어머니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천복순의 움직임이 뚝 멎었다. 수협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눈꺼풀이 통제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렸다. 첫째, 서윤아가 손가락 하나를 쫙 폈다. 수산물 매장의 영업신고증, 그 대표자는 저 서윤아입니다. 내일 아침 9시 구청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폐업 신고서를 낼 겁니다. 내일 정오면 B구역 14호 매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물건의 반입과 반출은 전부 불법입니다. 내년이 감히 천복순이 식탁을 콱 내리쳤다. 그 충격에 반찬 접시에 있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건 우리 천씨 집안 가게야. 제 가게입니다. 서윤아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곳은 서윤아의 가게입니다. 그녀는 2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매장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대초에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치렀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죠. 내일 구청에서 나오자마자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겁니다. 건물주가 반환할 보증금은 제 개인 계좌로 곧장 꽂힐 거고요. 어머니와 그쪽 분들에게는 그 매장에서 쓰레기 같은 짐덩이들을 몽땅 치울 수 있는 시간이 딱 30일 주어집니다. 천정호가 드디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쥐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툭 떨어져 가장자리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의자가 바닥을 긁는 찍 하는 쇳소리가 났다. 서윤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핏기가 싹 가셔 하얗게 질려가는 천복순의 얼굴을 쏘아보며 3번째 손가락을 폈다. 셋째, 서윤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한 글자 한 글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내리꽂았다. 지난달 어머니께서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들고 가서 수협 인천지부에서 3천만 원짜리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죠. 보증인 란에는 제 이름을 적어 놓으셨고요. 천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이쑤시개가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획 고개를 돌려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잘 모르시나 본데 서명을 위조하고 인감을 도용해서 대출을 뜯어내는 건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서윤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식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내일 아침 시장 매장으로 수갑차러 경찰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어머니는 아마 유치장 철창 안에서 장부 계산하는 법을 새로 배우셔야 할 겁니다. 거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마침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광고 시간으로 넘어가며 화면은 소리 없는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천복순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하고 의자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식탁보 모서리를 얼마나 꽉 움켜쥐었는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인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천복순의 목소리는 푹 쉬어 바람 빠진 풀무 같은 소리가 났다. 그 대출은 가게 때문에 받은 거야.
다 이 집안 잘 되라고 한 짓이라고. 내년한테 무슨 증거가 있어. 새언니, 너무 사람 겁주지 마요. 천수진이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대출 같은 거 본인이 안 가면 어떻게 나와요? 언니 지금 뻥치는 거 다 알거든요. 서윤아는 천수진을 쳐다보았다. 지금 당장 수협 24시간 자동응답 서비스에 전화해봐. 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력해보고 내 앞으로 3천만 원짜리 빚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봐. 천수진의 남편이 식탁 밑으로 재빨리 아내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천수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켜고 수협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적막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우물정자를 눌러주십시오. 천수진은 고개를 들어 서윤아의 눈치를 힐끗 살피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에 숫자를 입력했다. 고객님 명의의 현재 대출 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 결제일은 매월 15일입니다. 그 기계음은 천복순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끊어버렸다. 천정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여졌다. 그는 식탁을 돌아 나와 허공에 두 손을 허우적대며 서윤아의 팔을 붙잡으려 애썼다. 윤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윤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깟 놈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천복순이 갑자기 뒷목을 잡고 발작하듯 소리를 빽 지르며 눈앞에 있던 국그릇을 바닥으로 확 쓸어버렸다. 사기 그릇이 박살나며 미역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인연이 내 돈으로 밥 먹고 내 집에서 잠자는데 인연 이름으로 대출 좀 받으면 어때서?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없었으면 인연이 어디 가서 사장 명함을 내밀어. 천정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며 애걸하듯 말했다. 윤아,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 좀 하자. 엄마 성격 불같은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도 너무 욱하지 마. 다 같은 식구끼리 경찰에 신고는 무슨 신고야. 일단 그 합의서부터 내려놔. 서윤아는 지난 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잔 이 나약한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까 내 어머니가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패악을 부릴 때 내가 한 말이라곤 딱 한마디였어. 엄마, 일단 고정하세요. 서윤아는 그 이혼 합의서를 반으로 2번 접어 자기 겉옷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천정호, 넌 아까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끝내 내팽개쳤지? 그녀는 획 몸을 돌려 신발장 위에 놓인 스카프 상자를 집어들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가방을 주워 안방으로 향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방 문이 닫혔고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이어졌다. 거실은 다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곧이어 억눌린 천정호의 고함 소리와 통곡하는 천복순의 울음 섞인 욕설이 뒤엉켜 두꺼운 방문 너머로 먹먹하게 흘러들어왔다. 서윤아는 그 소음들에 일절 귀를 닫았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끌어내고 옷장 문을 열었다. 짐을 쌀 것도 별로 없었다. 5년 동안 그녀 온전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물건은 초라할 만큼 적었다. 보풀이 인 스웨터 몇 벌, 출근할 때 입던 검은색 정장 2벌, 나머지는 전부 색이 다 빠지도록 빨아입은 낡은 속옷과 양말뿐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몽땅 캐리어 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3살배기 아들은 새근새근 고르게 숨을 쉬며 바깥의 폭풍우는 까맣게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윤아는 손을 뻗어 아이의 따뜻한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1년 내내 얼음물에 담가 마디가 굵어지고 사포처럼 거칠어진 그녀의 손가락이 아이의 연한 피부를 스치며 스윽스윽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문밖에서는 천복순이 미친 듯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최 부장님이신가? 아이고, 나야, 인천시장 복순이. 저기, 지난달에 내가 받았던 그 대출 있잖아. 그래, 그 보증서 말이야. 그거 내가 지금 싹 취소하고 싶은데 안 될까? 방문을 뚫고 들어오는 천복순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거실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꽤 컸던 모양이다. 아니야. 내가 누굴 사기쳐. 우리 며느리라니까. 며느리 도장 좀 쓴 게 대수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 부장. 천복순이 스마트폰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났다. 이어 천정호가 멘탈이 나간 목소리로 절규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신 거예요? 지금 가게 명의도 개거고 전세 보증금도 개건데 거기에 사기 대출까지 얹어놔요. 걔가 내일 진짜 구청 가서 영업신고증 파기해버리면 우리 모레부터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고요.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짓을 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남겨서 내 몫으로 챙겨주려다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서윤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통쾌한 복수심을 느끼거나 최소한 끓어오르는 분노라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미칠 듯이 피곤했다. 지난 5년 동안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들어 쌓이고 쌓인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아는 안방 문을 열고 나섰다. 거실은 폭탄을 맞은 듯 난장판이었다. 박살난 국그릇 파편은 치우지도 않은 채 뒹굴고 있었다. 천정호는 외투를 뒤집어 쓴 채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고 천복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핏발이 시뻘겋게 선 눈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 천정호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윤아, 너 그 캐리어는 왜 끌고 나와? 서윤아의 손에 들린 짐가방을 보는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수원 친정에 며칠가 있을 거야. 서윤아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꿰어 신으며 건조하게 내뱉었다. 내가 어딜까? 천복순이 벌떡 일어나더니 문 앞을 가로막으며 모의를 지키는 암탉처럼 악을 썼다. 내년이 가버리면 우리 가게는 어쩌라고. 오늘 오전에 큰 갈치 10상자 들어오는 거 장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직접 맞추시면 되겠네요. 서윤아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십 년 동안 계산기 두드리며 사셨잖아요. 400상자를 380상자로 잘못 세지만 않으시면 될 겁니다. 너 인연 천복순이 윤아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했다.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럴 거야? 딱 7일 드리겠습니다. 서윤아는 자신을 향한 그 손가락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시했다. 첫째,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대표자 명의 변경 접수하시고 제게 영업권 양도 대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세요. 둘째,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제 통장으로 쏘시고요. 셋째, 수협에 가서 그 사기 대출 보증인 명의 천정호로 갈아치우고 원본 증명서 제 손에 쥐어주세요.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일주일 뒤에도 이 세 가지가 안 지켜지면 저희는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혼 합의서 도장 찍는 정도로 안 끝나요. 경찰서 경제팀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택배가 배달될 테니까요. 서윤아는 천복순을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 후 3일 동안 인천 수산시장 B구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천복수는 돈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지난 30년 동안 가장 잘해왔던 짓을 시작했다. 바로 부녀회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시장 바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었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그녀는 뒷짐을 진 채 공용 온수기 앞에 죽치고 서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붙잡고 눈물을 쥐어짜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 독사 같은 걸 당신들은 모를 거야. 천복수는 소매로 눈가를 찍어냈다. 내가 며느리를 내 친딸처럼 업고 키우면서 가게 명의까지 몽땅 넘겨줬잖아. 그랬더니 글쎄 인연이 뒤로 호박씨를 까면서 가게 전세금까지 싹 다 빼돌리고 내 아들한테 애도 못 보게 막고 있어. 늙은 어미랑 내 불쌍한 새끼 굶어 죽으라고 목을 조르는 거지.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 몇몇이 서로 눈치를 보며 혀를 끌듯 찼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오후 나영주 아주머니가 폐기할 얼음 덩어리가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 2개를 질질 끌고 오더니 천복순의 매장 바로 옆 바닥에 쾅 하고 내동댕이 쳤다.
얼음이 와장창 깨지면서 더러운 흙탕물이 천복순의 바짓단 위로 튀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 눈깔이 비었어. 천복순이 펄쩍 뛰며 쌍욕을 퍼부었다. 나영주 아주머니는 허리를 쫙 펴고 고무장갑을 훌렁 벗어 던지며 비웃음을 흘렸다. 주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일제히 일손을 멈추고 두 사람 쪽을 흥미진진하게 쳐다보았다. 천씨 아줌마, 당신이 온숙이 앞에서 나불대는 소리 내가 똑똑히 다 들었어. 나영주 아주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비구역 절반을 꽉 채웠다. 천복순의 안색이 확 변했다. 뭐, 내가 우리 집안일 좀 떠든 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 일은 아니지. 근데 남들 장사하는데 재를 뿌리잖아. 나영주 아주머니는 천복순의 매장 뒤편에 텅 비어있는 냉동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나 아지매가 사흘 안 나왔다고 당신네 매장에 제대로 된 물건 한 번 들어온 적 있어? 아랫지방 이 사장님이 어제 전화로 당신한테 쌍욕을 30분이나 퍼부었다며. 장부는 개판으로 써놓고 계약금도 안 쏘면서 물건부터 보내라고 생떼를 쓴다고. 이 사장님이 뭐래? 앞으로 서유나 결제 사인 없으면 생선빈을 한 장도 안 보내주겠다고 못을 박았어. 구경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졌다. 나영주 아주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천복순을 쏘아보았다. 여기 사람들 다 눈뜬 장님 아니야? 지난 5년 동안 한겨울 새벽 4시에 그 칼바람 부는 입구에서 언손으로 굴 깐 사람이 누구야? 당신 그 개판인 장부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계약서 따온 게 누구냐고. 당신이 완장 찬 그 부녀 회장 감투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줄 알아? 다들 매달 우리 냉동창고 전기세 꼼꼼히 정산해주는 유나 아줌의 성실함 하나 보고 참아준 거야. 천복순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자 아까까지만 해도 맞장구를 쳐주던 건어물집 아주머니들조차 딴청을 피우며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아예 등 돌려 자기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당신 며느리 인감 훔쳐다가 몰래 대출받아 먹은 거 수협 대출계 직원들 입통해서 이미 바닥에 쫙 깔렸어. 그깟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자기 며느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해? 천복순 당신, 인간이 너무 독종이야. 나영주 아주머니는 고무장갑을 물통에 휙 던져버리고는 획 돌아서서 자기 매장으로 가버렸다. 천복순은 제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그녀는 서유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자 자신이 이 시장통 바닥에서 얼음 한 덩이 외상으로 살 신용조차 없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프랜차이즈 식당 구매 담당자는 4일째 아침에 전화를 걸어왔다. 배송된 냉장 오징어의 품질이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즉각 납품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5일째 되던 날 거래하던 소규모 납품업체 몇 곳이 동시에 들이닥쳐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더 이상 외상 거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씨 집안이 겹겹이 쌓아 올린 그 알량하고 견고해 보이던 기생충 같은 구조는 서유나라는 핵심 동력이 빠져나가자 단 5일 만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수원시 서유나 친정이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 서유나가 막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봉투를 던져 넣고 돌아서는 순간 가로등 밑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천복순과 천정호였다. 천복순은 좋기 10년은 늙어 보였다. 항상 깻잎머리처럼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귀 밑으로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고 늘 빳빳하게 다려 입던 외투도 후줄근하게 구겨져 있었다. 천정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서유나를 발견한 천복순이 다급하게 종종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뼈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서유나는 두 걸음 떨어진 제자리에 선 채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 유나 아가,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천복순은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쏟아내며 두 손을 싹싹 비비고는 서유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유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허공에 맴돌던 손으로 천복순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자기 가슴을 퍽퍽 내리쳤다. 내가 화병이 나서 망령이 났었어. 평생 가난에 치여 살고
돼진 시어머니한테 쥐어뜯기며 살다 보니 며느리도 그래 그렇게 시집살이하며 버티는 줄만 알았지.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가게에 너 없으면 우린 굶어 죽어. 그 사기 대출도 다 갚았어. 이체 영수증 정호가 들고 있잖니.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다오. 나 간방 가면 늙은 뼈다귀 다 썩어 문드러진다. 천정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유나, 이것 봐. 대출 다 상환했어. 돈도 우리 이리저리 사채까지 끌어다 겨우 다 맞췄어. 1억 5천만 원 보증금, 내일 당장 내 통장으로 꽂아줄게. 제발 떠나지 마. 우리 애기한테 온전한 가정을 뺏을 순 없잖아. 앞으로 우리 다 내 말만 들을게. 엄마도 다신 돈 관리에 손 안 대실 거야. 서윤아는 가로등 불빛 아래 처참하게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겨울바람이 휙 불어왔고 가로등은 그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고 길쭉하게 바닥에 늘어뜨렸다. 서윤아는 불현듯 헛웃음이 났다. 이 초라한 인간들이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벌벌 떨고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춰야 했던 그 대단한 권위였다니. 그들의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 알량한 권위라는 것을 지탱해온 기둥은 다름 아닌 자신의 뼈와 살, 그리고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밤바람을 타고 흐르는 서윤아의 목소리는 한없이 서늘했다. 천복순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까 어머니가 하신 모든 짓이 다 이 집안 잘 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셨죠. 서윤아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다 우리 정호 위해서, 너희들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서윤아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무릎 꿇은 천정호를 내려다보았다. 천정호, 너한테 딱 하나만 묻자. 천정호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봐. 다 대답할게. 내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만약 오늘 그 영업신고증 대표자란에 어머니 이름이 박혀 있었다면? 만약 그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이 온전히 너희 천씨 집안 돈이었다면? 만약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곤 단 한 푼도 없고 내 품에 애 하나만 덜렁 안고 이 집을 나왔다면? 서윤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 오늘 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까? 천정호의 입이 뻐끔 열렸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한 번 크게 꿀떡 넘어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난 5년 내내 진실을 회피해온 그의 비겁한 눈동자가 무의식 중에 바닥으로 향했다. 2초도 채 되지 않은 그 찰나의 망설임.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말보다 명확한 대답이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내일 오후 3시 인감이랑 신분증 챙겨서 구청 앞 변호사 사무실로 나와. 이혼 합의서 조건 다시 걸어서 새로 찍을 거니까.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너 그 외투 세탁하고 나서 다림질 좀 해서 입어. 거기서 더 입으면 보풀나서 못 봐주겠다. 그 말을 끝으로 서윤아는 뒤로 돌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나 아가. 서윤아, 등 뒤에서 천복순의 처절하고 악에 바친 비명이 메아리 쳤다. 철컥. 공동 현관문이 닫히며 잠겼다.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비루한 구걸소리 따위는 문밖의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영원히 차단되었다. 3개월 후.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옅은 잿빛이었고 얼어붙었던 기온도 막 풀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서윤아는 빳빳한 새 검은색 방수 점퍼를 입고 발에는 사이즈가 딱 맞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얻은 널찍한 매장 앞에 서서 결제판을 들고 오늘의 출고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서 대표님, 이 갈치 10상자는 원래대로 강남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납품 보내면 됩니까? 배달을 맡은 청년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물었다. 네, 거기 주방 김 실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오늘 갈치가 어제 들어온 것보다 씨알이 굵은데 단가는 어제랑 똑같이 뺐다고요. 제가 이번 달에 새로 개업한 기념으로 드리는 서비스라고 귀띔해 주시고요. 서윤아는 출고 명세서 하단에 막힘없이 자기 이름 석자를 사인했다.
그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의 구매 담당자는 인천 매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소문 끝에 서윤아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천씨 집안이라는 낡아빠진 간판이나 서윤아의 자그마한 새 매장이 아니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수산물의 품질을 귀신같이 꿰뚫어보는 서윤아의 안목과 단 이론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셈법뿐이었다. 시장 천장의 반투명 플라스틱 지붕을 뚫고 쏟아진 아침 햇살이 서윤아의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여전히 얼음물에 튼 동상 자국은 남아있었지만 피가 맺혔던 상처들은 단단히 딱지가 내려앉아 새살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60km 떨어진 인천수산시장 B구역. 14호 매장 앞은 파리만 날릴 듯 썰렁했다. 텅 빈 냉동고 유리문에는 뽀얗고 두꺼운 성에만 잔뜩 껴 있었다. 천복수는 솜이 다 죽은 낡은 깔깔이를 걸친 채 칼바람이 들이치는 입구 쪽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장부가 들려 있었고 돋보기 안경은 코끝까지 흘러내렸다. 그녀는 추위에 꽁꽁 얼어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계산기 버튼을 두드렸지만 아무리 다시 계산해도 어제 빵구가 난 3만 원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었다. 천정우는 여전히 매장 맨 바깥쪽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한 눈으로 고무 호스를 잡고 바닥에 눌어붙은 죽은 생선 비늘만 기계적으로 씻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음침한 매장 안쪽에서는 오직 계산기 버튼이 삑삑거리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서윤아는 장부를 덮고 차갑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한때 물이 새는 퀴퀴한 매장,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던 엉망진창인 장부, 그리고 시어머니의 권력을 상징하던 그 알량한 통장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옥죄는 족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그 자물쇠를 부수고 나와서야 깨달았다. 자신은 다 무너져가는 낡은 집의 어녀사는 초라한 세입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은 그 썩은 집구석이 무너지지 않게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던 단단한 기둥이자 주춧돌이었다. 그녀가 미련 없이 몸을 빼내자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기는커녕 더욱 찬란하게 열렸다. 정작 산산조각이 나버린 쪽은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밟고 기생하며 빨대를 꽂아놓고도 오히려 자리가 흔들린다며 폐악을 부리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다.